자, 이번 시간은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영어로 다 적어놨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해석하려면 좀 어려운데 이 문자로 하지 말고 저 숫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학은 문자로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숫자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보기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에 용어부터 한번 보세요. 자, 최대 공약수의 영어 단어와 최소 공배수의 영어 단어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는 이 최대가 영어로 greates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common 있죠, common. common이 뭐다?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공통. 알겠죠? 그 다음 divide가 나눈다는 뜻이에요. 사실 약수는 뭐죠? 약수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죠. 그러니까 디바이저. 그래서 첫 발자만 써서 G, C, D라고 표현을 합니다. GCD.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GCD다. 여러분 GCD를 다 못 기억하겠으면 최대니까 영어로 greatest 해서 최대 공약수는 G다.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들 최소가 영어로 greatest 소리 미안합니다. list죠. list. 그 다음에 common multiple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공통인 multiple은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배수가 바로 곱한다는 뜻이니까 최소 공배수는 LCM으로 표현합니다. LCM.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들 다 영어 단어 몰라도 L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G로, 최소 공배수는 L로 표현한다. 이 정도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숫자를 먼저 해볼게요. 숫자로 한번 보세요. 이 두 수 8과 12가 있습니다. 8과 12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8과 12는 물론 2로도 되지만 여러분들 한 번에 하려면 4가 되겠죠. 왜? 8과 12는 4의 배수니까. 그럼 4를 넣으면 8은 4, 2, 8이 되고 12는 4, 3, 1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4가 바로 뭐가 되죠? 최대 공약수가 되고 이 2와 3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로 뭡니까? 서로소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4가 되고 최소 공배수는 바로 4와 2와 3을 곱한 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을 여러분들 밑에 설명이 있지만 자 보세요. 요 놈을 이제 문자로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8과 12가 있을 때 자, 8을 A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12를 B라는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 A와 B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수로 나눠야 돼요? 공통인 약수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 공약수 4가 최대 공약수인가 최대 공약수로 한 번만에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요 A에 나오는 요 2가 바로 뭡니까? small a로 적고 이 B에 나오는 3이 바로 12의 밑에 3이 나오는 걸 small b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두 수 A, B가 있을 때 맞죠? 최대 공약수로 나눈다면 small a, small b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수는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서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보고 식을 적을 수 있겠나요? 잘 보세요. 라지 A는 것은 바로 G와 A를 곱하면 A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A는 G 곱하기 A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라지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G 곱하기 스몰 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G 곱하기 스몰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단 A와 B는 서로 쏟아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자 빨리 외워볼까요? A는 GA 이렇게 A는 GA, B는 GB 이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A를 GA, B는 GB. 나중에 곱하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는 GA다, B는 GB다. 단 A, B는 서로 수다. 이렇게 외워주기 바랍니다. 그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요 상태를 먼저 기억한 다음에 요 놈을 외워주면 편하겠죠. 그러면 일때 우리가 L은 어떻게 구합니까? L은 리스트니까 L은 얘와 얘를 다 곱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L은 어떻게 되나요? L은 G 곱하기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번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L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G, A,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L은 G, A, B 이렇게 외우세요. L은 G, A, B 이렇게. L은 G, A, B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보세요. L이라는 숫자는 G와 A와 B가 곱해진 숫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세 수를 곱해가 L이 됐죠. 그러면 이 L은 바로 G의 뭐가 됩니까? 배수가 되겠죠. 그렇나요? L은 G의 배수가 됩니다. 어떤 숫자가 주어져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L은 G의 배수가 되고 G는 L의 바로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L과 G도 자 여기서 L과 누구? G는 무슨 관계다? 약수 배수 관계입니다. 약수 배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요식만 가지고 외우지 말고 세수를 곱했으니까 L과 G는 약수 배수 관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G가 얼마죠? 최대 공격수가 4죠. L은 얼마예요? 4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 24의 약수 중에는 4가 있죠. 맞습니까? 그다음 4의 배수는 24가 맞죠. 그래서 G와 L도 바로 어떤 관계에 있다? 약수, 배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L과 G는 무슨 관계에 있다? 약수, 배수 관계에 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번에는 요 두 식을 가지고 한번 또 장난쳐 봅시다. 자, A는 G 곱하기 A고 B는 G 곱하기 B죠. 자, 지금은 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두 수를 곱해 봅시다. A 곱하기 B. A 곱하기 B죠. 자, 그러면 이 숫자와 비교해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를 곱한다? 8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는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G 곱하기 A로 표현할 수 있죠. G 곱하기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8은 뭐로 표현했나요? 8은 4 곱하기 2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를 적어주시고 그러면 B는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G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죠. G 곱하기 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즉 12는 4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했죠. 되나요? 그런데 온통 곱하기죠. 그럼 반로가 필요 있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요 책과 좀 다르게 자, 요 A와 G를 자리 바꿔줘도 되겠죠. 곱하기는 앞뒤 순서 상관없죠. 이것은 나중에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G 곱하기 A 곱하기 G와 B를 자리 바꿀게요.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B 곱하기 이렇게 G로 표현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L이 뭐였죠? G앱이죠. 그러면 G앱이죠. G앱이. GA 곱하기 B가 바로 L이 되죠. 그러면 요 세 개의 합친 것이 바로 L이 되니까 L 곱하기 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고 G가 되고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아, 미안합니다. 요 놈이 뭐가 되죠? 요 놈이 이것이 바로 L이 되고 이것이 바로 G가 되는데 선생님은 거꾸로 적었어요. 되겠나요? 따라서 두 수를 곱한 것은 L과 G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자,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중에서 삼성과 유명한 LG전자가 있죠. 그렇죠? LG전자. 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L과 G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삼성, LG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숫자로 이것이 성립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A 곱하자. 다시 여기에 A 곱하기 B는 우리나라 LG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럼 A하고 B는 보세요. 8 곱하기 10이죠. 자, L하고 G 봅시다. 아까 L이 얼마예요? 24고 G는 4가 되죠. 그럼 이 두 식이 같나 한번 봅시다. 8 곱하기 12가 얼마 되죠? 자, 8 곱하기 12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 돼요? 8이 26, 8이는 8, 96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4 곱하기 4도 4, 46, 4, 2, 8, 96이 돼서 항상 똑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두 수를 곱한 것은 그 두 수의 뭡니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수와 항상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보지 말고 할게요. 자, 이렇게 A는 G 곱하기 A, B는 G 곱하기 B. 자, 조심할 거. 단 A, B는 서로서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요. 외울 때. 자, 그러면 L은 어떻게 되죠? 자, 안 외워지는 사람은 먼저 요 그림을 꼭 이해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으면 외우기가 쉽겠죠. 맞습니까? 그럼 L은 뭐가 되나요? G, A, B, G, A,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되나요? 그러면 G 곱하기 A 곱하기 자리 바꾸면 B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쳐서 뭐가 되나요? L이 되죠. L은 GAB 이렇게 되니까 맞죠? 외울 때 GAB 이렇게 외우세요. 곱하기 G로 표현해서 두 수를 곱한 것은 우리나라 LG와 똑같다. 이렇게 외워주면 충분히 암기가 가능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설명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쉬워요. 자, 지금 보시면 두 자연수 AB가 있대요. 자, 두 자연수 AB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 두 수의 곱은 얼마다? 216이고 최대 공역수가 G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수 AB가 있는데 두 수의 곱은 216이다. 이걸 그냥 곱은 216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말 자체가 식이죠. 어떻게? A 곱하기 B는 얼마다? 21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최대 공약수는 6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 공약수 G는 6이다. 이렇게 식으로 적어주세요. 되겠나요? 이때 이 AB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A 곱하기 B는 우리나라
LG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물론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이 A 곱하기 B가 얼마래요? 지금 216이죠. 그리고 내가 구하려 하는 게 L이잖아요. 곱하기 G가 얼마야? 6이죠. 따라서 여기는 이게 6이 되고 최소 공배수가 L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216이 되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보세요.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맞죠? 두 수를 곱해서 6이 됐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 수를 알고 싶다. 요 수를 알고 싶다. 즉 네모 곱하기 3이 6이다. 이럴 때 요 수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모는 어떻게 곱셈은 나눗셈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때 6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마찬가지로 보세요. 두 수를 곱해서 216이잖아요. 그러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216에서 6으로 나누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6, 3, 18이 되죠. 36이니까 6, 6이 36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는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16 나누기 6을 또 여러분들 이렇게 세로세로로 많이 하죠. 6, 3, 18, 36, 6, 6, 2, 36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한 자리로 나눌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이걸 생략하고도 보세요. 6이 2에 안 들어가죠. 6이 21에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간다. 그럼 6, 3, 18이죠. 3이 남겠죠. 36은 6, 6이 36.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이 한 자리로 나누는데 매번 나눗셈을 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암산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만약에 나누기 이쪽이 두 자리다. 그럼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 자리일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로셈으로 안 나누고 직접 이렇게 나누기의 결과값이 나오도록 많은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